네, 오늘은 응급실이나 그 중환자실에서 쉽게 흔히 접할 수 있는 응급 부정맥, 그 중에서도 이제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전 시간까지 이제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의 기본적인 개념과 판독 방법, 그리고 VT를 다른 SVT와 감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론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론적인 설명은 들을 땐 이해가 되지만 실제 환자의 심전도를 보았을 때 판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특히 이제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를 볼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 이제 응급실 또는 중환자에서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많이 보는 케이스에서의 심전도를 가지고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다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는 이제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most common은 ventricular tachycardia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 VT를 감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SVT를 중심으로 와이드 QRS가 생기는 거는 감별을 하는 포인트가 되지 어쨌든 응급 상황은 아닌데, 이제 밑에 이제 WPW가 동반된 경우는 좀 다르죠. 이제 앞선 강의에서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VT를 나머지 것들과 어떻게 감별하는지 그 포인트를 이제 케이스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5가지 포인트는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제 VT를 감별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VT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보이는 소견들, 뭐 캡처빗, 퓨전빗, 에이티피컬 RBBB, 또 하나 이제 AV 디소시에이션이 있는 빈맥 있을 때 이제 VT를 조금 더 확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 역시 이제 AV 디소시에이션, 그 다음에 엑시스가 노스웨스트 엑시스, 슈페리어 엑시스가 있을 때 빈맥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에서 VT를 조금 더 시사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네거티브 콘코던스, 그 다음에 인트린스크 코드 디플렉션 타임이 좀 긴 경우, 그 다음에 V1 리드에서 이런 노치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VT를 조금 더 시사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심전도들은 그냥 전형적인 심전도예요. 그래서 전형적인 심전도를 가지고 환자가 오지는 않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폴리몰픽 VT인데, 중환자실 같은 데서 많이 생긴다 그랬어요. 어떤 문제 때문에 생긴다 그랬나요? 이런 전해질 불균형, 주로 이제 포타슘이나 마그네슘, 칼슘 이런 것들이 정해진 용량보다 낮은 경우에 하이포에서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충을 해주는, 리플레이스를 해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이게 첫 번째 치료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핫블럭이라든지 또는 브레디카디아가 있어서 이제 레이트가 느려지는 경우에 early after depolarization 때문에 이제 톨사대빵이 많이 생긴다 그랬고, 또 하나는 이제 약제, 드시고 있는 약제 때문에 QTC라는 게 있어요. 심전도에서 이제 서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QTC가 늘어나는 경우,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폴리몰픽 VT, 톨사대빵으로 인해서 VT, VF로 인한 서든 카디악 데스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 세 가지는 이제 응급실로 오시게 되는 환자 또는 이제 중환자실 환자에서는 다 갖고 있어요. 섬액이 있거나 전해질 불균형 또는 약제를 많이 쓰고 있어요. 항생제라든지 뭐 항진균제, 뭐 그다음 수면제, 이런 세다티브 드럭 같은 것들이 다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드문 것 같지만 중환자실 환자분들에서는 다 복합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전도를 보고 빨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한번 봅시다. 아론티 피노미넌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P, QRS가 일정하게 나오다가 이제 P가 나오고 QRS가 나오죠. 근데 여기 이제 T웨이브가 원래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T웨이브. 근데 이제 QRS PVC가 하나가 나오죠. PVC의 R웨이브가 어떻게 T웨이브에 얹히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우리가 R-on-T라 그러고, 이 톨사대빵은 이제 QRS의 모폴로지가 계속적으로 바뀌는 폴리몰픽 VT의 한 형태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시작은 보통은 이런 R-on-T 피노미넌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응급실이나 이제 ICU 환자분들 같은 경우 모니터링을 하다가 이런 VT나 VF가 생기는데 시작 지점을 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R-on-T 피노미넌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VT, VF가 발생한다
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요건들이 이 환자에게서 지금 발생이 되었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VT, VF를 치료하기 위한 뭐 흔히 쓰는 약제 중에 아미오다론이라는 약이 있어요. 이게 이제 멀티포텐트하게도 여러 가지 멀티 채널을 블록하기 때문에 부정맥들을 웬만하면 다 서프레션을 시켜요. 그래서 이런 부정맥이 있으면 일단 아미오다론을 인퓨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이 아미오다론이라는 약제가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QTC를 프롤롱게이션을 시켜요. 근데 QTC를 프롤롱게이션 시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아론티 피노미넌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톨사대빵이 더 조장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환자분에서 아미오다론을 써서 VT나 VF가 서프레션은 될 수 있는데,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제 QTC가 늘어나는 걸 간과한 나머지 계속 쓰게 되면 부정맥이 서프레션이 안 되고 더 조장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60세 남자분인데 펄슬리스 VT기였어요. 병동에서 갑자기 어레스트가 났고, 에코상에서 EF는 정상이었지만 이제 워낙에 갖고 있던 헤마톨로직 디지즈 멀티플 마이엘로마 때문에 인필트레티브 마이오카디아티스 카디오마이패스가 있는 분이세요. 심근육 자체에 문제가 좀 있는 분이죠. 그랬는데 정상 엑스레이에서는 카디오메갈리가 있고 이퓨전이 좀 라이트 쪽으로 있는 소견을 볼 수 있어요. 에코상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EF는 정상이었고 마이오카디움 자체에 인필트레이션이 좀 있어요. 그 멀티플 마이엘로마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환자분이 입원했을 당시에, 항암 치료하기 위해 입원했을 당시에를 보면 그 QTC는 정상이었어요. P웨이브와 QRS는 이제 1대1로 매칭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프리퀀트하게 APC, 프리멀처 BC 계속적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갑자기 이게 하트레이트가 좀 빨라졌어요. 하트레이트가 빨라졌는데 보시면 VT죠.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가 이렇게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가 생기고 모양 자체는 거의 일정해요. 이제 모노몰픽 VT가 생긴 거죠. 그래서 계속 VT가 가다가 펄스가 없어졌어요. 이게 펄슬리스 VT, 맥박이 촉지되지 않는 심실 빈맥이 발생을 해서 카디오 버전 디피브레이션을 했고요. 150줄 바이페이직을 해서 사이너스로 돌아온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뒤쪽으로 이제 P, QRS가 매칭이 잘 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 보통 이제 아미오다론을 인퓨전을 했어요. 하고 나서 시작하면서 보니까 QTC가 조금 슬슬 넓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EKG를 찍고 나서 QTC가 늘어나 있다라는 걸 볼 수도 있지만, 또 거꾸로 심전도상에서 RR 인터벌의 절반 이상 이제 T웨이브가 넘어갔다 그러면 QTC가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리드 2 이런 데 한번 봅시다. 보시면 R웨이브와 R웨이브의 중간이면 한 요 정도 되죠. 이 중간에 이 T웨이브가 이렇게 있는데 T웨이브가 끝나는 지점이 RR 인터벌의 중간을 넘어가고 있어요. 즉 QTC가 점점 늘어나 있다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가늠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정확하게 매절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이제 QTC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상인데 아미오다론을 계속적으로 인퓨전을 했어요. 그런 경우에 초기에는 VT라든지 또는 PVC가 서프레이션이 돼서 안정될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QTC가 늘어나게 되면 아론티 피노미넌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QTC가 점점점 늘어나니까. 그래서 봤더니 모니터링을 하면서 봤더니 다음날 됐더니 어떻게 됐나요? QTC가 더 늘어났어요. EKG를 볼까요? 여기를 보면 명확하네요. V3를 한번 봅시다. RR 인터벌의 절반을 QTC T웨이브의 끝쪽이 훨씬 넘어간 걸 볼 수 있어요. 이전보다 더 늘어난 걸 이제 눈으로 봐도 명확히 알 수 있죠. 심전도에서 매저했을 때도 QTC가 이제 560이 됐고, 실제 모니터링한 텔레메트리에서 봤을 때 이게 VT가 계속적으로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 이런 식으로. 근데 30초 이내면 보통 non-sustained ventricular tachycardia라고 정의를 해요. 30초 이상 연속적으로 나오면 sustained ventricular tachycardia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랬을 때 보면은
non-sustained ventricular tachycardia가 텔레메트리 상에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QTC가 늘어난 상황에서 이런 VT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R1T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 거죠. 여기 볼까요? 요런데 P웨이브와 QRS가 나오고 T웨이브가 나오는 지점에 VT가 얹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면 R1T로 인한 초창기의 그 VT, VEF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럼 여기서 할 거는 무엇이냐? 우리가 계속적으로 아미오다론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을 해줘야 돼요. 이게 응급실이나 보통 이제 ICU 환자에서 많이 생기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미오다론을 끊고 리도케인으로 반드시 체인지를 해줘야 돼요. 리도케인은 그 서프레이션 할 수 있는 아미오다론보다는 서프레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은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QTC를 좀 줄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리도케인으로 바꾸고 나서부터는 QTC가 점차적으로 짧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실제 심전도를 보면 이렇게 RR 인터벌의 중간보다 조금씩 짧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니까 QTC는 더 짧아졌고 심전도를 한번 봅시다. RR 인터벌의 절반보다 T웨이브가 더 뒤로 당겨진 걸 볼 수 있죠. QTC가 점차 짧아지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non-sustained VT 같은 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환자는 스테이블해졌고 이제 이퓨전도 많이 빠졌고 그리고 환자분은 infiltrative cardiomyopathy가 있고 VT가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퇴원하시기 전에 이런 ICD를 넣고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강의 시간에 말씀드리려는 주제는 이제 R1T 현상이 생기기 위한 조건이 몇 개가 있어요. 브래디카디아, 그쵸? 두 번째, 전해질 불균형, 세 번째, 그 다음에 QTC, 프롤롱게이션.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다라고 하면 이런 R1T 피노미넌에 의한 폴리몰픽 VT의 발생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거를 억제하기 위해 발생한 당시에는 반드시 디피브릴레이션을 하는 거지만 이런 게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해질 교정하고 하트레이트를 빠르게 해주고 QTC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항생제라든지 진균제 이런 것들을 조절해야 되고 가장 또 착오하기 쉬운 것들이 이제 아미오다론 같은 것들이 이제 VT라든지 VF를 서프레션을 하긴 하지만 QTC를 프롤롱게이션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아미오다론을 주는 동안에는 심전도상에서 QTC를 모니터링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늘어나는 경우에는 이제 약을 줄이거나 또 리도케인으로 체인지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QT가 늘어난 상태에서 아미오다론을 줄 수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주는 거는 불이 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요거 한 가지만 좀 추가로 봅시다. R1T 현상과 관련된 건데 이 환자는 어떤가요? 컴플리트 AV 블록이 있어요. P웨이브는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어요. 여기에 레귤러하게 나오고 있는데 QRS는 전혀 연관 없이 나오고 있죠. 이런 걸 우리가 AV 디소시에이션, 컴플리트 AV 블럭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인데 그래서 환자분은 템포러리 페이스메이커를 넣었어요. 템포러리 페이스메이커는 이제 보통 주굴라 베인이라든지 피모랄 베인을 통해서 벤트리클을 페이싱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임시적으로 넣는 거기 때문에 리드 H를 계속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다음날 보았을 때 어떤가요? 계속적으로 환자분이 팔피테이션을 호소하고 어지럽고 이런 증상을 호소했어요. 텔레메트리를 보았더니 여기 보니까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 서스테인드 VT가 계속 생겨요. 다행히 환자는 싱코피는 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텔레메트리를 보았더니 어떤가요? 벤트리클을 페이싱하고 있는 분립들이 보여요. 그런데 분립이 나오면 QRS가 나올 때도 있고 이럴 때 보면은 안 나올 때도 있어요. 페이싱 분립이 들어갔는데 QRS가 안 나와요. 또 하나 이상한 것은 QRS가 분명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페이싱이 들어가요. 그 말은 벤트리클로 들어간 페이스메이커의 리드가 QRS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센싱을 못하는 거고 그리고 센싱을 했을 때, 페이싱을 했을 때도 QRS가 잘 안 들어가요. 즉 리드의 위치가 움직인 거죠. 비팅을 계속 심장은 비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템포러리 페이스메이커의 리드가 조금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센싱도 못하고 페이싱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여기에서 이제 QRVT가 생성되는 시작 지점을 보면 우리가 앞서 배웠던 아론티 현상이 보이는 걸 볼 수 있죠. 여기 보면은 이제 QRS 뒤에 T웨이브가 얹히게 되고, QRS 뒤에 T웨이브가 오는데, QRS 위에 그렇죠, PVC와 마찬가지로 페이싱이 들어간 거예요. 이 앞에 있는 QRS를 인식하지 못하고 비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페이싱 분립이 들어가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렇게 VT, 아론티 현상으로 인해서 VT가 인덕션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반드시 템퍼러리 페이스메이커의 위치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병원이나 또는 ICU에 템퍼러리 페이스메이커를 넣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하루에도 몇 번씩 계속 체크를 해줘야 되는 이유가 이런 페이스메이커의 센싱 페일리어 또는 페이싱 페일리어에 의해서 이렇게 VT가 조장될 수도 있다. 이것은 아론티 현상을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포인트인데, 이런 폴리모픽 VT가 이제 ICU나 ER에서 보이는 경우에는 이제 시작 지점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 그죠? 무엇을 보기 위해서? 아론티 현상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아론티 현상을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템퍼러리 페이스메이커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이아트로제닉하게도 이런 아론티 현상이 생길 수 있다. 그죠? 그걸 반드시, 그래서 페이스메이커는 확인을 매일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 또는 이제 환자의 컨디션에 의해서 톨사대빵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를 체크를 해서 교정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 이게 오늘 이제 응급실에서 보기 쉬운, 중환자실에서 보기 쉬운 중환자실에 대한 매니지의 기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